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 대표입니다. 저는 약 34년간 미래 예측을 공부해 왔습니다.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해서 약 30년간 미래 예측 보고서를 4, 5년에 한 번씩 쓰는데 팀에 들어가서 미래를 예측해 왔고요. 지금 현재는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의 미래 예측 겸임 교수, 그리고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가르치고요. 또 연세대학교의 생활과학대학교에서도 미래예측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정말 빨리 변한다. 미래를 이야기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억 5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40초에 담아봤더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지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도로를 연결하고 인프라를 연결하는데 약 400년이 걸렸다.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에 그죠? 이렇게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중에서 망하지 않은 것은 없다. 변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붕괴하였다. 저희는 이렇게 예측하고요. 국가마저도 심지어 국가마저도 많이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뭐 고려, 고구려, 조선, 뭐 신라, 백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죠. 가장 크게 망한 나라가 우리는 로마 제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마저도 붕괴하는데 기업은 당연하게 붕괴한다. 지금까지 100대 기업에 100년 동안 살아남아 있는 기업은 GE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의 역사가 뭐 35년이다. 수명이 35년 있으면 거의 다 망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은 15년, 지금은 뭐 몇 년 만에 기업들이 망해요. 저희는 오늘 굉장히 큰 제가 주장들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 크게 세상이 바뀌는 게 태양광의 시절이 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태양광은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라고 하고 솔라죠. 솔라. 그리고 솔라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고라고 ESS 같은 것도 나오고 또 무인차도 나오고 전기차도 나와요. 이 큰 흐름이 2030년이 되면은 세상을 우리 모든 것을 바꾸는 그죠 하나의 큰 시발점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기후 변화는 또 우리에게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솔라로 가야만 하고 그죠? EV 전기차로 가야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미 너무 늦었다. 이미 뭐 20년 너무 늦었다. 뭐 30년 너무 늦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1억 5천만 명이 수몰하고, 미국 같은 데는 아까 봤죠. 땅값이 뭐 동부 서부가 굉장히 비싼데 연안 지구촌의 인구의 수많은 거의 한 30-40%가 지금 현재 연안에 살고 있어요.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바닷가가 가라앉는다, 수몰한다. 저희는 이렇게 또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런 큰 변화가 와서 5억 명이 수몰하는 곳, 중국이 최저지대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중국이 어디 샹하이 이쪽 지역에, 홍콩 이쪽 지역이 아주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에 보면 가장 많이 가라앉는 곳이 중국 쪽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예측들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큰 흐름은 변한다라는 이야기죠. 1980년대에 여러분의 책상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책상에 보면 컴퓨터가 있죠.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달력에다가 뭐 다 써놨는데 이 달력이 컴퓨터 속으로 들어갔고요.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개, 뭐 애완용 동물도 그림이 전부 일로 들어갔고, 게시판도 들어갔고요. 팩스 기계도 들어갔고요. 여기 계산기 있죠, 들어갔죠. 우리가 에센스 사전, 얼마나 동화 사전, 그죠? 영화한 사전 이런 것들 다 들어갔고요. 책도 이북이라고 들어갔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컴퓨터 속으로. 지금 현재는 이 많은 산업이 쭉 없어진 거죠. 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큰 변화가 올 것이다. 큰 변화는 우리가 예측하기에 솔라가 전 세계 솔라를 사용하는 인구가 1%, 에너지의 1%대가 1% 마지노선을 넘기면 급격하게 우리가 삶을 바꾸는 솔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2014년이 솔라가 1%가 된 날입니다. 1%된 해예요. 그리고 이 1%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2%로 가고 2 곱하기 2는 4%로 가고 이렇게 막 늘어나서 2024년이 되면 저희는 석탄이 사라진다. 석탄 발전소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그거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요. 2026년이 되면 천연가스도 지금 필요가 없다. 천연가스는 이미 우유값보다 석유값이 싸죠. 이미 물값보다 그죠? 석유값이 싸죠.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에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석유값보다 가스값보다 더 비싼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absolute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세상을 바꾼다. 석유라든가 핵발전소라든가 석탄발전소 거기에다가 자동차마저도 대규모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석탄발전소 또는 뭐 이 한전같이 뭐 남동발전소 이런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죠? 한전 같은 것도 소멸할 것이다. 그 큰 이 붐이 일어날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대 부자 중에서 포춘 500 중에서 1위에서 10위 중에 그죠? 페트롤리움, 파워, 뭐 페트롤리움 이런 것들이 거의 100년 동안 7개, 8개, 9개가 석유 회사였어요. 부가 편중되어서 석유 회사들이 엄청난 부를 가져갔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 14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천지개벽이 정말 오는 건데 여기 보면 석유회사가 6개로 줄고요. 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터넷 기업이 3개나 들어갑니다. 석유회사는 2개만 남아있어요. 10대 기업, 그죠? 포춘 10 중에 가장 부자,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들어가서 구글, 애플, MS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구글은 뭐 검색 엔진을 가지고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 미래학자들은 에너지, 그죠? 에너지 회사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에너지에 투자를 합니다. 자동차, 에너지차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봐요. 자, 이렇게 부가 에너지 쪽으로 확 쏠리고 더군다나 MS에 빌 게이츠는 지구촌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5일 날짜에 모든 에너지를 솔라로 전환하자. 이거 파리 뭐 알고 있죠? 파리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이 있기 전에 이 빌 게이츠가 2조 5천억 원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솔라 연구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저희가 내놓겠다. 그리고 워 온 카본에서 탄소 배출에 전쟁을 내가 선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후변화를 우리는 막아야 하고 그 기후변화 또는 해수면 상승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쓰나미라든가 그죠? 태풍 한국에서도 며칠 전에 익산에서 대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막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그죠? 이 세상은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게 큰 주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정세는 대붕괴 또는 뭐 세계 정부의 도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다양한 주장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네트워크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칩을 연결을 시키거나 뭐
BCI라고 해서 브레인 컴퓨터,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거나 AI 인공지능이 나와서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모바일 여러분이 뭐 전부 이제 누구 어느 나라에서든지 전부 통화를 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큰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부를 만드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이 글로벌 정부, 월드 가버먼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글로벌 가버먼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꿈을 꾼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아마 하나로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미국이나 서구의 문화가 다시 동양으로 동구로 이동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 예측에서 가장 큰 법칙은 인구 이퀄 국력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국력이 커져요. 그런데 2020년만 되면 아시아의 인구가 53억 때는 56억 정도가 돼요. 아시아의 인구만. 그때 미국은 뭐 3억 5천, 뭐 4억 많아봤자 4억 그죠. 유럽의 인구는 6억 뭐 이런 정도로 아시아의 인구, 아시아 중에서도 뭐 인도네시아가 3억, 말레이시아 뭐 몇 억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인구는 당연하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인도이겠죠. 중국 19억, 지금 현재도 뭐 중국이 17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 이퀄 국력이라는 등식에 의해서 아시아로 권력이 넘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아시아로 권력이 넘어오면서 부 또한 아시아로 많이 넘어온다. 2020년만 되어도 이미 PPP라고 그죠? 퍼치싱 파워라 해서 구매력은 중국 1위입니다. 미국보다 커요.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본다면 여러 국가의 세태가 있고요.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저희는 2060년이 되면은 적도 국가 20여 개 국가가 사라진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더워서 발을 디딜 수가 없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는 유엔이 앞으로 힘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유엔에 돈을 내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쇠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점점 더 유엔에 할당량을 거부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세계 정부 탄생 2030년 정도가 되면 누가 탄생시키지 않아도 그죠? 전부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보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뭐 빠른 트레인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게 되죠. 이동성 강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성 강화. 브뤼셀에서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전철을 타보니까 브뤼셀에서 파리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브뤼셀 인구의 뭐 10% 정도, 12%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리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국가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 간다라고 보고 그 중에 최근에 비트네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부각하고 있어요. 이 인터넷이라든가 지금 모바일이라든가 이제 우주 인터넷까지 나와요. 우리는 지금 지상 인터넷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주 인터넷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인터넷이라 그래요. 이런 것까지 만들어지면 전 세계가 연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bitnation.co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이 많은 자료를 보실 거예요. 여기 가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bitnation이라고 그죠? 가버넌스 2.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정부다. 앞으로 효율성 있는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실험해 보자. borderless 국경이 없어요. 그리고 decentralized 해가지고 중앙 정부가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멤버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이 국가의 국민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발란테리 누구든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쭉 읽어보면 비트네이션에 가면은 그죠? 비트네이션 블록체인 여러분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건 나중에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그 테크놀로지가
부정부패를 못하게 만들어 놨고요. 모든 것을 전부 깨끗하게 투명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정부 2.0 안에서는 각자의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권리를 똑같이 나누는, 그죠? 보더리스하고 디센트럴라이즈되고 발란테리, 이런 새로운 세계 정부를 주창하는 이런 단체들이 제가 알고 있는 단체만 해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세계 헌법을 만들어서 2034년 되면은 세계 헌법을 공부하겠다, 이런 단체는 56년 정도 됐고요. 글로벌 가버넌스라고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가면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죠? 플랫폼이라는 것도 좀 많이 알아들어 놓으셔야 될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DIY, Do It Yourself, DIY는 알죠? DIY 가버넌스입니다. 네가 만들고 싶은 거 뭐든지 만들어라. DIY 알죠? 가버넌스라는 게 이제 정부인데, 그죠? 통치. 누구든지 정부를 만들어서 각자의 시민들, 누구든지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전부 들어와서 이 글로벌 정부의 국민이 되어서, 시민이 되어서 역할을 하고 더 깨끗하고 더 투명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어요. 많이 모여 있고, 이게 얼마나 힘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죠? 비트네이션, 이런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이 금융도 가지고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정말 변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닐 퍼거슨 교수가 영국에 있는 교수인데, 그죠? 영원한 것은 없다. 제국마저도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보시면 브리티시, 영국은 1620년에서 1956년까지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옛날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금은 뭐 영국이 정말, 옛날에는 제가 영국 정부 20년 다닐 때만 해도 영국이 기침하면 다른 나라는 감기한다 했는데, 요즘에는 영국이 기침하는 줄도 몰라요. 그만큼 힘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치 제국 같은 것은 뭐, 그죠? 짧은 기간 살아남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다가 보면 정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고요. 2030년이 되면 다양한 정부들이 굉장히 힘을 잃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마저도 굉장히 작아진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 미래 포럼에서는 농경 시대에는 종교가 가장 힘을 받았습니다. 권력을 종교가 가지고 있었어요. 산업 시대에는 네이션 스테이트에서 국가라는 게, 그죠? 드디어 국가가 힘을 받다가, 자, 정보화 시대가 가면서 기업이요, 코퍼레이션스가 권력을 가지다가, 자, 이제 2015년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네트워크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트워크 세상이 온다. 그때는 개개인이 권력을 가진다. 똑똑한 개개인이 권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40년 전에 듣고 제가 똑똑한 개개인이 무슨 권력을 가지나. 그 당시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우리나라에서는 택시 타고 가다가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유언비어죄로 잡혀가. 그런데 무슨 개개인이 힘이 있어.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개개인들이 힘을 많이 가집니다. 정부는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기 2030년에 미국이 큰 정부가 급격히 축소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자, 미국은 뭐, 그죠? 농민이 굉장히 많다가 트랙터가 생겼어요. 트랙터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서 자동차를 가지게 생겼습니다. 자동차는, 그죠? 1900년도에는 뉴욕의 피스애버뉴, 조금 있다가 사진도 나와요. 뉴욕의 피스애버뉴에 딱 부활절 날 자동차 한 대가 등장합니다. 1900년입니다. 1900년도 부활절, 그죠?
그러다가 1914년, 13년에 거의 뭐 13년 만에 세상이 뒤집어져서 뉴욕의 피스애버뉴에 마지막 마차 한 대가 지나간다. 이런 정도로 13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마차 역사 3,000년의 역사를 거부하고 자동차를 탔어요. 자동차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자동차는 기름을 먹었어요. 그죠? 기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석유를 원하니까 미국 정부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유전을 확보해요. 근데 유전은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서 유전을 폭파시켜요. 지금도 뭐 골프 전쟁 이런 게 전부 유전을 폭파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못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미국 정부는 1,000여 개의 미군 기지를 보유하면서 1조 달러를 군사력에 쓰면서 유전을 보존했어요. 그래서 이 미군 기지 또는 뭐 이렇게 군사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석유가 저희는 소멸한다라고 봐요. 유전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유전을 보존할 군사력이 필요 없어요. 1,000여 개의 미군 기지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2030년. 그러므로 미국 정부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해요. 석유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큰 정부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라로 가요. 솔라. 지붕 위에다가 솔라 그리고 ESS 이게 뭐 지금은 에너지의 변화인 것만 같지만 에너지의 변화가 아니라 그죠? 솔라로 가면은 석유가 소멸하면은 미국의 정부가 그죠? 확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게 같이 연동하면서 변화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면은 버전 3.0이 나왔는데 그죠?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의 메소달러지를 거의 70% 정도가 UN 미래 포럼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이사들이 만들었어요. 델파이는 텟 고든이 1953년에 만들었어요. UN 미래 포럼의 창시자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기법 같은 게 있습니다. 시나리오 기법은 허먼 칸이 1956년에 만들었고요. 뭐 등등.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퓨처스 윌이라고 미래 바퀴 기법 이런 거는 제롬 글렌이 지금 현재 회장입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예측을 하는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미래 예측이다. 그리고 미래는 미국 사람만 예측한 거는 100% 틀린다. 왜냐하면 글로벌 네트워크가 예측을 해야 돼요. 미국이 모든 분야에 1등하지 않아요. 카레, 인도 1등합니다. 김치, 한국이 1등해요.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65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고 저는 한국 대표, 뭐 중국 대표도 있고 각 국가에서 미래 예측을 할 때 같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한 2,000명이 달려들어서 또는 3,500명이 달려들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죠? 그리고 미래 예측의 가장 기본은 기술 변화입니다. 기술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나온 기술이다. 몇 월 며칠 날 사이언스지에 또는 네이처지에 15년 연구에서 드디어 사이언스지가 인정해 줬어. 아니면 특허가 이날 나왔어.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어. 이런 이야기죠. 한 사람이 쓴 미래책은 제가 읽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기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느냐. 3,500명이 쓰고 있는 뭐 미래 예측 보고서라든가 뭐 메이크의 시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사람이 쓴 다양한 보고서가 진정한 보고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또 IBM 왓슨 슈퍼컴퓨터에다가도 물어봅니다. 인간들끼리만 예측한 거야? 틀릴 수 있다. 왜냐하면 제 머리 다운받으면 3기가밖에 안 되는데 왓슨 슈퍼컴퓨터는 1초에 1기가를 받아요. 근데 이 왓슨 슈퍼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싸지고 그죠? 굉장히 100대의 왓슨 슈퍼컴퓨터를 돌리면 거의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그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세계 100대 부자에 잘 보세요. 100대 부자. 엔티티라고 그럽니다. 100대 부자 중에서 기업이 76개고 국가는 24개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100대 기업보다도 그죠? 모자란다는 거고. 요거는 최근에 2010년도에 보면은 다국적 기업이 58%고 2012년에는 좀 줄어서 40%를 차지합니다. 국가보다 기업이 훨씬 더 부자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가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이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2030년이 되면 가장 힘을 많이 잃는 데가 네이션 스테이츠다. 지금 현재 국가가 가장 파워풀합니다. 국가가 70%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가 2030년이 되면 30.7%더 힘이 있는 게 그죠? 보시면 개개인 아까 봤죠? 뭐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똑똑한 개개인이라든가 NGO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EU 아세안 경제 블록 등 이렇게 힘을 받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서 반드시 우리 국가가 가장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자기의 법, 그러니까 박영숙의 법 이런 식으로 자기의 법률을 만들어요. 영숙 팍슬로라고 제가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미래 잡지인데 그죠? 사람들이 점점 더 브로드밴드가 이때는 지금 현재 뭐 2008년도이기 때문에 와이파이에 점점 더 접속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개인의 그죠? 개개인 힘이 점점 커지고 국가의 힘은 점점 적어진다 이런 거예요. 이런 법칙을 2008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권력이 점점 늘어나는 그죠? 국가의 힘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똑똑해지니까 다양한 세계 정부, 뭐 글로벌 가버먼트니 아까 봤죠 비트네이션이니 뭐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이런 기구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IT 과학혁명, 뭐 컴퓨터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보시면 멀리에서 그죠? 이거는 지금 데이터 센터입니다. 1950년대에 저 멀리에서 점점 가까이 컴퓨터나 이 핸드폰은 점점 가까이 인간의 몸 가까이로 다가와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있다가 PC로 그죠? 테이블에 가까이 왔다가 핸드폰에 왔다가 지금은 뭐로 왔어요? 이제 아이워치, 스마트워치까지 왔다가 다양한 스마트워치 나오고 뭐 아이워치는 헬스케어 뭐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플들이 나왔어요. 이런 거 아주 큰 노인용 그죠? 큰 스마트워치도 나왔지만 눈까지 다가왔습니다. 팔에서 구글 안경 제가 지금 구글 안경 잘 보세요. 3시간에 한 번씩 충전해야 돼요. 문제가 많아요, 아직까지. 그죠? 많고, 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죠. 구글 안경에다가 물어봐요. 얘한테 물어봐요. 눌러가지고, 뭐,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은 뭐냐? 그러면 미시시피 강이다. 뭐, 알려주고. 렌즈 나왔습니다. 작년 1월 4일 날 이미 렌즈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렌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뭐, 핸드폰까지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팔뚝에 그죠 들어가는 거 이건 보셨을 거예요. 작년 12월 8일자에 나온 겁니다. 팔뚝을 잘 건사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뚝이 그죠 화면이 되는 겁니다. 그따위에 딴짓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전화 받아요, 그죠? 전화 받아요. 띵해서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뭐 다 돌려봐요. 인스타그램 돌려봐요. 화장실에서 목욕하면서 그죠? 다 봐요. 핸드폰 돌려요. 그죠? 이메일 돌려요. 이메일 오른쪽으로 확 돌리면 forward, 왼쪽으로 돌리면 backward.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나왔어요. 40만 원 하다가 지금 돈을 가지고 20몇만 한다 그래요. 요거는 뭐냐 하면 브레이슬렛입니다. 브레이슬렛. 요거 팔찌로 그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이것도 팔찌도 끝나고 그죠? 몸속으로 들어간다. 이 사람이 팀 캐넌이 2013년에 이미 자기가 이 시리카디아 1.0이라는 컴퓨터를 손바닥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팔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아무도 수술 안 해주려니까 지가 찢어가지고 지가 집어넣어서 DIY 사이보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공했어요. 넣자마자 잘 정보가 나옵니다. 나의 맥박, 나의 혈압, 나의 당의 지수, 그죠? 성공했다. 자, 뭐,
이 사람 이거 완전히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가면 다 있어요. 팀 캐논, 뭐 DIY 사이보그 이렇게 치면 나와요. 예, 녹음을 해서 왜 이딴 짓 하냐, 안 아프냐. 이 사람이 바이오 컴퓨터를 만들어서 500불에 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바이오 컴퓨터 몸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IT는 몸속까지 들어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요만하지만 아까 봤죠?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큰 800억짜리, 900억짜리 컴퓨터가 1950년대에 우리가 쓰던 컴퓨터인데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칩으로 이렇게 가서 결국은 조그맣게, 그죠? 조그만 칩으로 변할 것이다. 2025년입니다. 2025년 바이오 컴퓨터 시대가 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12월 15일 삼성 딜라이트 전시홀에 제가 가서 이미 제가 쓰고 있는 게 저는 뭐 거의 한 8년 전부터 봤어요. 8년 전에는 정말 뭐 별거 아니었습니다. VR 가상현실 지금 너무 좋았었어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가상현실이 다가오고요. 이런 것들은 뭐 아이들이 그죠 새로운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러시아는 이제 소비에트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달에다가 만들겠다고 12월 2일 날 발표를 하고 로컬 모터스라고 지금 IT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매일처럼 달라지는데 로컬 모터스라고 3D 프린터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3D로 프린트한 겁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돈 얼마 하지 않아요. 그죠? 3D로 프린트한 자동차를 이미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현대자동차의 노조 활동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3D 프린터가 프린트를 하니까, 그죠?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택배하는 로봇이 있어요. 택배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3일 날 나온 거고요. 스타쉽 테크놀로지라고. 예. 이런 거는 9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스티로폼 먹는 스탠포드 대학교 선생님이 밀웜이 그죠 개발을 했어요. 얘들은 스티로폼을 가서 막 화사삭 다 먹어요. 그리고 똥 오줌은 석유를 쌉니다. 그죠? 석유를 싸요. 이런 기술 매일처럼 그죠? 저희가 읽는 기술이 5천여 개 이상이 돌아요. 미래학자들이 오늘 나온 기술 중에 한 5천여 개는 봐야 돼. 다 못 읽어요. 그 중에 한 1000개는 그래도 제가 읽어요. 막 지나가요. 패션도 지나가고 뭐 푸드 쪽도 지나가고. 존스 홉킨스대에서 8월 2일 날 나온 거는 지금 혈액을 드론으로 그죠? 여기 혈액을 드론으로 보내는 게 있고요. 이거는 6월 9일 날 나온 건데 그죠? 보시면 LED를 37년간 쓰는 LED가 나왔습니다. 37년간. 전등 장사도 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솔라 뒤집어 씌운 거는 뭐 너무 많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거는 90도 각도로 올라가는 자동차도 나왔어요. 요거는 독일에서 나온 건데요. 저기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타고 시장 가다가 싸웠어요. 혼자 돌아왔어요. 이건 찢어지는 자동차입니다. 뭐라 하냐면 레인 스플리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와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보다 훨씬 싸고요. 오토바이보다도 싸고요. 뭐 아무튼 온갖 기술이 매일처럼 나와서 인간이 수술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죠. 이미 다빈치 이런 것들이 수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R2D2 알고 있죠. 스타워즈에 얘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얘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아무튼 뭐 로봇 연인들도 나오고 이제 올해 2015년이 로봇의 해다. 그리고 로봇이 드디어 돈을 벌 수 있는 해다. 50년, 60년 연구를 했지만은 돈이 안 됐죠. 그래서 로봇을 샀습니다. 누가 샀느냐 하면 이거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게 구글이 다 샀어요. 로봇 회사를 8개를 샀죠. 라든가 뭐 허들 넘는 치타 로봇으로 어느 놈이 로봇이고 어느 놈이 사람인지 잘 모르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호텔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서빙을 하고요. 사람은 딱 2명 저 안쪽에 숨어가지고 돈만 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마존 택배도 시작이 되었고요. IT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존 택배 A자가 앞으로 굉장히 커져요. 택배 30분 만에 배달하는데 그죠? 잘 보시면 자 아마존이 여기다가 택배를 이렇게 슉 배달합니다. 배달을 하는데
A자를 보고 오는 거예요. 드론이. 그죠? 저 위에서 A자, 그리고 핸드폰에는 이미 3분 25초 내에 타임 투 딜리버리 할 거야. 이렇게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택배가 나오고 드론이 우리 하는 수 없이 우리는 드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거 라바를 이렇게 아주 위험한 곳에서 촬영하죠. 또 드론 중에서 잘 보시면 요거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호주에서 얘 둘이 지금 너무너무 인기가 있고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드론이 일상화되면은 각 아파트 앞에 드론 메일박스를 만들어서 지금 갖다가 놓으면, 그죠? 아침에 새벽 3시에 살짝 와서 드론이 계속해서 물건을 아침마다 배달을 해요. 아침마다 프레시한 우유, 프레시한 샌드위치 배달하게 되면 저희는 앞으로 냉장고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죠? 냉장고 쓰지 않고 프레시한 거 딜리버리 받을 수 있죠. 드론이 탁구 치는 것도 이미 나왔고요. 드론이 저기 위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드론스타그램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어요. 인스타그램 대신에 드론이, 그죠? 찍은 사진들,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혁명은 우리의 삶을 또 뒤집어 놓습니다. 의료혁명은 이제 장애인,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장애인으로 죽는다, 마지막에는. 그죠? 마지막에. 하지만 또 장애인은 사라진다라고 저희는 말하기도 해요. 전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도 나왔는데 이건 재미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I라고 쓰여 있죠. I.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명이 130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은요, 한 60년, 70년 쓰고 나면 눈이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눈 대신에 이 3D 바이오 프린티드 아이즈를 갖다가 바꿀 것이다. 그죠? 이게 이미 엠학스라는 조그만 회사에서 인간의 눈을, 그죠, 다시 만드는 이런 회사도 나왔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을 빼고 이 눈을 갖다 꽂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장애인, 앞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30까지 살면 마지막 10년은 장애인으로 살겠죠. 이걸 보면은 이 장애인이 떨기 때문에, 그죠, 스푼을 달리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스푼에 있는 것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서 음식을 이만큼 담아가지고 흔들면서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스푼이 나온다거나, 걷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죠, 여기에 달아가지고 아이를 함께 걷는 이런 굉장히 인기 있는 이런 제품들도 나왔어요. Disabled Children을 어떻게 걸릴 수 있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차가지고 아이의 위태하고 같이 차서 같이 걸어 다니는 거죠. 이거는 일본 회사인데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엑소스칼리탄이라고 완전 마비 환자들을 이제 일으켜 세워가지고 달리기까지 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나왔어요. 이게 12월 2일자에 나온 겁니다. 아무튼 제퍼니즈 엑소스칼리탄 회사, 의료 쪽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콩팥을 스스로 키워가지고 줄기세포 기술이 나왔습니다. 10월 20일자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네이처지, 사이언스지, 이거는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드디어 이제 몇십 년 연구한 것이, 그죠, 게재가 된 거죠. 인정이 된 거. 이것도 나왔습니다. 요거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이 아이가 박사학위로 렌즈를 개발했어요. 이거 렌즈요. 잘 보시면 이 렌즈는, 잘 보시면 라식 수술보다 가벼워요. 약간 찍고 이 렌즈를 집어넣으면 이 렌즈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나의 난시를 교정하고요, 나의 근시 이런 걸 교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저희는 안경에 종말이 올 것이다. 안경집 너무 많죠. 골목마다 한 개씩 있는데 안경이 필요 없어요. 렌즈 이거 갖다 끼면은 시력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거. 이것도 코넬 대학에서, 그죠, 심장을 아주 싼 가격에 심장을 만들어냈다든가. 23andMe라는 거 아시는 분 있나요? 23andMe.
23andMe. 예. 네, 그래서 23andMe는 23개의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이 회사는 99불을 주면은 내가 침을 뱉어가지고 보내면 당신이 몇 살에 무슨 질병을 가질 것인가를 알려줘요. 제 거는 뭐 좀 힘들고 우리 아들 젊었을 때 그죠 보니까 얘가 앞으로 몇 세가 되면 통풍이 걸린다. 저희 남편이 통풍이 있으니까 통풍이 걸린다라고 딱 나와요. 여러분이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려서 미리 유방암 절제 수술을 했다 이런 이야기 들었죠. 그 유방 전체를 절제한 게 아니고요. 뮤턴트라고 이게 뭐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생겨서 6년, 7년, 8년이 지나면 암에 걸려요. 그 이전에 돌연변이 생긴 요 일부분만 딱 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은 그대로 있고요. 약간의 세포만 떼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3andMe가 막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의 침을 뱉어서 그죠 염색체를 연구를 해서 염색체를 읽어가지고 제놈 시퀀싱이라 그래요. 지놈 시퀀싱을 해서 질병을 알려주고 그런 걸 했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되니까 병원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아무도 병원에 안 가요. 병원에 진료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듭니다. 뭐 MRI 찍는데 몇백만 원, 뭐 하는데요 몇백만 원. 그래서 암에 걸리면 굉장히 많은 진료를 해요. 근데 진료를 할 필요가 없이 여기 이미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병원 협회, 의사협회가 이 23andMe를 문을 닫게 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가 2015년 10월 22일 다시 문을 연 날짜입니다. 다시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래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 권리가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싼 가격에 내가 나 스스로의 질병을 진료할 수 있는데 왜 병원에 가서 수천만 원을 주고 그죠 진료를 해야 되느냐. 오케이 해달라 해서 드디어 FDA가 식약청에서 승인을 해준 날짜예요. 앞으로 병원에서 엄청난 진료 비용을 청구를 하거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병원이 앞으로 점점 힘들어진다. 병원에서 치료는 그죠. 치료할 때는 돈을 많이 받지 못하지만 진료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차지를 해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DNA 또는 제놈 시퀀싱, 제놈을 염기 서열 분석을 해서 질병이 몇 살 때 어떤 질병이 걸릴 걸 알면 또는 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걸 알면 딱 떼어내면 돼요. 그죠? 미리. 그러면 암으로 진전되지 않게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11월 3일 날 나온 겁니다. 요거는 피를 그죠? 집어넣고 나의 피를 집어넣고 15분 지나면 네가 무슨 암에 걸렸는지 딱 알려줘요. 피를 빼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 기계는 영국의 기계가 영국에서 만든 건데 그죠? 영국의 러프보로 대학교에서 만든 겁니다. 이미 특허 다 받았어요. 피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5분 안에 당신은 폐암이요, 당신은 무슨 암이요 다 알려줘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알코아사라고 있습니다. 메리켈 박사하고 제가 여기 사진을 찍었는데 나노공학자인데 이 사람이 알코아사를 만들어서 알코아사는 알죠? 냉동인간 그죠? 냉동인간을 여기다가 거의 500몇 구를 집어넣어놨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 2039년이 되면 암이 정복이 돼요. 2039년에 깨워서 그죠 수술하려고 여기에 유명한 야구 선수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나를 스스로 냉동시켜 주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임지 여기 지금 나왔죠. 구글이 Can Google Solve This 해서 칼리코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2조 원을 지금 투입을 해서 구글에서 이제 영생을 그저 꿈꾸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크레이그 벤터라는 사람인데 그죠? 크레이그 벤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2020년까지 500만 개의 DNA를 우리가 염기설료 분석을 다 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면 앞으로 병원이 필요 없다.
500만 개의 제놈 지도를 다 분석하면 혈액을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이런 타입에서 몇 살에 무슨 질병이 오고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쫙 다 나와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크레이그 벤트. 이 사람이 제놈 지도 2004년도에 노벨 수상 제놈 지도를 실제로 연구한 사람이고요. 자기 교수 2명에게 노벨상을 양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브리드 그레이 박사라고,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영생학자인데 오브리드 그레이 박사는 인간은 1000년 살 수 있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제가 초청해서 오브리드 그레이 박사가 방한했습니다. 11월 18일, 19일 그저 조선일보 뭐 이런 데서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인간은 1000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가지만 해결하면 된다. 내가 다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7가지 해결할 기술을 이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오브리드 그레이 박사가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솔루션도 다 만들어놨어. 그런데 예산과 과학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인간은 앞으로 점점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 영생을 할 수도 있다. 그죠? 영생을 할 수도 있다. 자, 산업의 변화입니다. 산업의 변화 가장 큰 문제고요. 가장 심각하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수많은 변화들이 있고, 그런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30일 날 세상을 바꿨어요. 세상을 바꾸는 멘트를 했습니다. 어디 가서 유엔 기후변 파리에 가가지고요. 누구나 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한전 독점을 해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발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한전만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누구나 다 생산, 지붕 위에 지껏 지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것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ESS라고 에너지 저장고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요. 365일 중에 100일만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저장하면 한전이 필요 없이 그죠? 그 에너지로 계속 쓸 수 있어요. 그것도 1000만 원 미만으로 우리가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라의 세상이 온다. 솔라의 세상은 석유라든가 자동차의 소멸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보면 솔라 스쿨이에요. 솔라 갖다가 집어넣고, 그죠? 여기다가 솔라가 오니까 뭐를 할 수 있어요? 에너지,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컴퓨터를 갖다 놓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이런 것도 뭐 많이 나오고, 현재 우리나라는 솔라 0.3%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20%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어떤 지역에서는 30%까지 하고 있고, 아무튼 우리나라가 솔라는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녹색 성장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죠. 외국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이거는 모로코예요. 모로코는 5년 후에 태양광을 2020년도까지 그죠? 태양광을 50%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우루과이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를 95%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은 뭐 태양광 판넬을 생산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돈이 안 돼요. 태양광 판넬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싸게 하고 있고요. 태양광을 가지고 메인터넌스라든가 유지보수, 솔루션, 플랫폼 다른 사업을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죠. 효율성이 점점 좋아져요.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만들면 이스라엘의 베이루스 대학에서 그죠? 8월 25일자에 이것도 네이처지에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면은 효율성이 거의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는 효율성이 64%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매일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라 패널이 지금 현재 뭐 16%, 17% 효율성이 있다면 조금 있으면 64%. 이거는 그래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핀 태양광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다양한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 테크캐스트 글로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어떤 기술이 몇 년도에 얼마나 부상하는지를 알려줘요. 여기에도 역시 에너지 환경이
가장 부자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자, 손녀, 자녀에게 에너지 환경적으로 연구를 하게 하면 좋고요. IT는 점점 무료화가 됩니다. 점점 무료화. IT,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사물 인터넷 있죠. 2020년이 되면 굉장히 큰 시장이 뜨지만 그 이후로는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것이 바로 바이오 메디슨입니다. 바이오 메디슨. 바이오 메디슨 쪽에 굉장히 큰 시장이 떠요. 2018년부터 먹을 게 굉장히 많아진다. 그죠? 이걸 더 정확하게 보면 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글로벌, 이 텍캐스트 글로벌에서는 우리가 와일드 카드는 9.11 사태 같은 걸 와일드 카드라고 합니다. 미래 예측 방법론 중에. 와일드 카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게 터진다,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와일드 카드 중에 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UN 콜랩스, UN이 망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뭐 당장 다가오는 건 아니지만 UN이 콜랩스할 것이다. 또 여기 보면 차이나, 그죠? 중국도 차이나 폴드, 중국도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저희들이 와일드 카드로 나온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이퍼 사이클 이런 것도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3D 프린터는 잘 보시면 바이오 프린터는 아직 5년 남았어요. 피크에 올라가려면. 이거 일반 컨슈머 3D 프린터는 이미 무료로 막 나눠줘요. 100만 원, 80만 원. 그래서 막 여기서 실망선에서, 그죠?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3D 스캐너는 살아남아서 여기서 생산, 프로덕션으로 가 있어요. 라든가 이런 저희 다양한 곡선들을 그려서 미래를 예측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쉐어링 이코노미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버, 그죠? 18개월 만에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보다 크고 GM보다 커졌습니다. 매출액이, 그죠? 저희는 4년 후가 되면 우버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보다 매출이 커질 수 있다. 에어비앤비 호텔, 집 쓰지 않는, 못 쓰는 방, 뭐, 그죠? 콘도 올려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에어비앤비 올렸어요. 에어비앤비는 저희는 이미 힐튼 호텔보다, 천년의 역사가 가진 힐튼 호텔보다 커졌고, 4년 후가 되면 전 세계 호텔보다 커질 수 있다. 돈 빌려주는 랜딩 클럽, 그다음에 이베이, 아마존, 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플랫폼 위에서 사업을 하는 공유 경제라고 합니다. 이 공유 경제가 굉장히 커져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전부 뭐든지 빌릴 것이다. 그죠?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아요. 사지 않아요. 전부 빌립니다. 집도 빌려요. 트럭도 빌려요. 뭐 자전거도 빌려요. 잔디깎개 빌려요. 이 여자는 파티 가기 위해서 뭘 빌리냐면 핸드백도 빌렸어요. 강아지도 빌려요. 아무튼 앞으로는 전부 빌리는 사업으로 갈 것이다.